오늘은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 투자 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죠. 이번에도 모 대선 후보의 이제 일산대교 문제가 굉장히 초점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일산대교 관련해서 몇 개 기고를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의 정확한 이름은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제안하는 사업, 혹은 이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거든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 사업 시행자가 제안에 따라 하는 그 사회 기반 사업을 얘기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예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목적은 재정 절감이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이 하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일 테니 민간이 하는 민간의 창의성을 한번 받아서 해보자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1994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민간 투자 사업이 사실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민간 투자 사업은 어디냐면 1970년대에 동아건설이 한강에다가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 정부는 동아건설이 다리를 놓는 걸 허가만 해준 거죠. 자기 돈으로 다리를 건설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리에서 뭐 몇백 원을 받은 거죠. 200원, 500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때는 70년대에는.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한 5천원, 만원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75년 뭐 이럴 때 지금 1,0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10원 하고 그랬거든요. 조금 100배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제 물가 수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아건설이 망한 거죠. 민간 투자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민간 투자 사업이 만약에 독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 경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본 전제는 경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창의적으로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강에 이미 다리가 한 6개인가 7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니까 동아건설이 그 다리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94년에 법을 처음 만든 다음에 98년에 본격적으로 전면 재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MR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도입해요.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흥하든 망하든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최소한 수입이 어느 정도보다 안 되면 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어떤 기준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98년부터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민자 투자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이제 그러면 이게 98년이면 DJ 정부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언제부터냐면 주로 2007년 8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에 10,000얼마씩 돈을 내고 논산처럼 고속도로에 돈을 내야만 하고,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경악을 한 거죠. 무척 비싸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산처럼 고속도로에 대체제가 있을까요? 없죠.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에 대체제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다리가 하나 더 생기고 했는데 그것도 민자 사업이에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일산대교도 있었던 거예요. 마침 광우병 파도까지 겹쳐갖고 민영화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 민자 투자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맥쿼리 펀드라는 곳에서 수주를 했는데 도대체 맥쿼리는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죠. 주인이 누구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 MRG 제도가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이제 거센 비판에 직면을 해서 2009년에 이제 다시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MRG, 이걸 BTO라고 하거든요. 수익형 민자 사업. 수익형 민자 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고 2010년부터는 일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문제는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과거에 한 사업들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논산천안 고속도로에 돈을 내야 하고 영종도 신고속도로에 돈을 내야 되고 일산대교에도 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이 MRG 제도가 이제 2009년에 폐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괜히 위축될 거 아닙니까, 민자 투자 사업이. 그때는 기재부에 그 민자 사업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현 정부 들어서서는 과로 격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퇴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민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00% 민자 사업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민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2015년에 위험분담하고 손익공유를 나눠가지고 BTO-RS, BTO-A 이런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BTO-RS 방식은 뭐냐면 위험분담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안산산 복선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 같이 정부도 부담하고 업체도 부담한다는 게 위험부담형이고요. 그 다음에 BTO-A라는 방식은 손익공유형이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구별을 정말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손해나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BTO-A, 손익공유형은 경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이나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BTO-RS하고 BTO-A의 특징은 뭐냐면 BTO-A는 손익공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면 메꿔주겠다 이런 방식인 것 같고요. BTO-RS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니까 전철은 조금 뭐 운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로 봐가지고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에는 뭘 했냐면 이 BTL 제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제도가. BTL은 뭐냐면 임대형 수익 사업이에요. 하수광거 처리 사업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군대 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BTL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구별이 선호가 바뀐 거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들어가는 비용을 정해서 그 일정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계속 마치 월세 주듯 돈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방식이니까 MRG 방식하고 차이가 정액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이익이 되는 거를 하는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걸 주는 게 BTL 방식인데 이게 이제 BTL 방식이 이 참여하는 업체들은 쏠쏠하겠죠.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민간이 제한할 수 있게 열어줬어요. 민간이 제한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리고 2020년에는 제한보상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그 제한할 때 들어간 비용도 보상해주는 뭐 이런 민자사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민자사업. 지금 그런 거잖아요. 비용을 뭘로 계산하느냐 했을 때 무려 20%나 이자를 주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한테 발행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게 일반인이 볼 때 납득이 안 되는데 금융하시는 분들은 그게 못 돼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BTO로 운영하는 사업이 210개가 있어요. 아까 MRG 하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고요. BTL이 466개로 67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도 BTO 20개, BTL 14개를 34개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것도 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의 700개 정도가 넘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거예요. 엄청나죠? 이미 들어간 돈이 132조고요. 민간이 투자한 게 94조인데 문제는 이 민간이 투자한 게 순수한 자기 돈이 아니라 금융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빌리지 않은 업체를. 그럼 뭐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보증은 없이 정부 서주는 거니까. 일단은 민자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는 여기에 건설보조금 23조와 토지보상비 14조 그래서 한 40조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투자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재정 절감이 된 것도 아닌 거죠. 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이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 1조 4천억을 지금 정부가 지급금이라고 해서 뭐 손해를 봤든 뭘 하든 정부가 지출을 합니다. 세금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게 그 임대료하고 운영비 이게 다시 포함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은 게 BTL 같은 경우에 군 주거시설이 있고 하수광거 사업, 철도, 유치원 및 학교, 정보통신망, 박물관, 미술관조차도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700개나 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민자사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